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그 5가지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3%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TSMC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뒤처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를 CXL로 뒤집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CXL 솔루션 설명회를 열었죠. 거기서 일단 HBM은 여러 가지 길을 터주는 거라면 CXL 그 길을 고속도로로 확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HB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하반기부터 CXL 2.0이 이제 들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뒤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이 신만전자, 이제는 가까워진 걸지 OX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3.7% 상승을 했는데요. 트럼프 피해 섹터인 2차 전지가 오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형제주들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7월 들어서 외국인이 686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리튬과 니켈, 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가격에 대한 바닥 확인했고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 지지를 한 점도 2차 전지에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의 반등 시그널이 되어주는 걸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G 모빌리티인데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돌아오는 8월에 SUV 액티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쌍용차 시절에 출시가 됐고 단종이 됐는데요. 이제 다시 14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사전 예약 첫날에만 16,000대 예약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상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가격 그리고 세부 정보가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외관 디자인만으로도 달성한 수치라는 거죠. 일단 긴 조정 끝에 반등이 나와준 주가인데요. 과연 이제는 가속 페달 밟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3.1% 상승을 했는데요. 너무 맵다라는 이유로 덴마크에서 리콜이 됐던 불닭볶음면 2종에 대해서 식약처까지 함께 대응을 하면서 이제는 리콜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또 2분기의 실적 전망도 맑은 상태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이 불닭볶음면 품절 대란이 있으면서 공장까지 진설을 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에 상회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함께 들어보시죠.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곧 교촌 F&B 오늘 0.8% 상승을 했습니다. 허니콤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허니콤보 교촌 치킨 전체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뛰어넘을 신메뉴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새롭게 신메뉴가 출시가 됐죠. 바로 교촌 옥수수인데요. 앞으로의 실적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서는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고 원재료 값이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높아졌지만 매출은 적자를 보였는데요. 2분기에서는 전년 대비 이 매출이 6.2%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킨처럼 달달한 수익률 체크해 볼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요.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있었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건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 줄지,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HBM3E 관련해서 외신 보도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요. 2차 전지 다시 또 반등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로 가야 되는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KG 모빌리티 있습니다.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 4.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오빠차 뽑았다 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었는데요. 댓글창에서는 오빠차 고장났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고장나지는 않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양식품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3.1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식품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승에 있어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실적에 있어서 부각을 받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교촌 F&B 있습니다. 저도 어제 치킨을 먹고 잤는데 여름 하면 또 치맥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실적과 관련해서 다시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교촌 F&B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CX에 관련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HBM3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슈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나왔었죠.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또 담고 10만 전자까지도 갈 수 있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뿐일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가장 먼저 오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하이닉스랑 똑같이 2천억 정도의 그 뭐 금융 투자가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구하고 이제 연기금 뭐 사모펀드 지속적으로 매도 속에서도 외국인 지분이 56%나 되고 있고요. HBM3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안 좋았던 게 이제 HBM을 3를 못 만든다. 하이닉스에 뒤처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해서 이평선을 20일 이평을 지지고 올라왔고요. 벨린저 상단을 뚫고 신고가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 물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저기 미국에서 지금 현재 악재 때문에 뭐 700조가 전 세계에서 TSMC랑 반도체 시총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두 사람의 입에 의해서 전 세계가 700조 날아간 건 제가 보기엔 오늘 미국 시장에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뭐 악재가 아니고 이제 뭐 대만 관련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중국 관련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SMC나 반도체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관련 수출을 규제하겠다. 기속적으로 해왔던 기조 중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가 보기에는 9만 전자 넘어서 증권사에서 12만까지 보고 있고 하는데 저는 10만 전자도 분명히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있는 악재는 이미 충분히 나왔던 악재고 이미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0만 전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팩트 체크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요.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팩트체크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정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대만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서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흘러나온 게 아니라 고객사 측면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에 대한 사실은 또 들어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했을 때 시장에서 그만큼에 대한 효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회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또 CXL하고 똑같은 흐름으로서 같은 동시간대에 기사가 나오면서 어느 쪽에 대한 수급으로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건지 몰랐지만 그 시간대 삼성전자가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뭐 양봉 전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일단은 거기에 대한 흐름도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언젠가는 또 콜테스트를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에도 발표가 될 거라는 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HBM3 잠시 제쳐두고 나서도 메모리 위주의 컨센 상향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또 D램 스팟 가격도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HBM3 이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도 큰 상승이 있을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그거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상승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계에서 영업외 수출치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HBM3E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영업외 수출치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코멘트가 HBM3E 통과가 됐다라고 나타나게 되면 자기네가 추정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엔비디아 향에 대한 HBM3E에 대한 퀄 통과가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TSMC한테 블랙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대만 쪽에서 올라오는 얘기들하고 삼성전자 지금 증설 스케줄이 있거든요. 증설 스케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되게 맞물립니다. 그래서 요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담아도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향으로의 HBM3E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삼성전자 O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장에서 3.70%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순매수 외국인으로는 1위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3위 기관은 3위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2차 전지 현재 또 반등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 긍정적인 시각을 주실지 바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OXX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죠. 네, 네. 지금 에크프로 같은 경우에는 재고 이게 올라가야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결국 오늘 보게 되면 코스닥으로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얘는 코스닥을 더 안 깨기 위해서라도 2차 전지 쪽으로 대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올라가서 돈mon이 올라간 건데 결국은 저는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업황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상태에서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수에 의한 결국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종목으로서 약간 단기성 트레이딩을 맞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증설을 좀 많이 하고는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뭔가 멈춰져 있는 쪽은 단기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결국 오늘처럼 코스닥을 올리기 위한 역할로서 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X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김웅태 매니저님, 에코프로 X 주신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앞서 우리 기사 내용을 설명했을 때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바닥을 지지를 확인했다. 외국인들에 대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했던 소식 때문에 제가 오늘 리튬 가격하고 니켈 가격, 선물 가격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어디가 땅굴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는지 기사 내용이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선물 가격은 연이어 하락세를 연지하고 있고요. 니켈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계속 땅굴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2차 전지를 지금의 가격에서 저점이라고 살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확실성이 불확실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선물이 좀 강하게 들어왔지만 이게 뭐 추세를 확실하게 반등시켜주기엔 요지에는 아직은 조금 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에 대한 반등 추세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부터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 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1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대 매물을 막고 있는 게 10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라인인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기준이 아직은 보기 어렵다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지금에서 짤막하게 단기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저점에서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에서 들어오기 시점에서 본다라면 했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시그널은 맞지만은 단발성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찐반 등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에코프로 진짜로 상승하기 그 매물대 가격이 10만 원을 진짜 넘어가 주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셨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로 가겠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어제부터 이제 이동채 회장의 석방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봤더니 작년 8월 달 정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2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제 올해 뭐 광복절 8.15 특사를 예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지금 기사를 보면 올해 10월 달이나 뭐 12월 뭐 크리스마스 정도에 이제 뭐 보석을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8월 달 뭐 광복절 특사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여튼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상승은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아직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등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두 분은 X, 이가람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코스닥 지수 반등과 관련해서 에코프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면서 O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KG 모빌리티입니다. 오늘 장에서 4.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신차 액티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차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X 두 분은 O, 김흥태 매니저님만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KG 모빌리티 인수하신 곽재선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마이다스 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동부제철, KG 스틸도 인수했는데 적자 기업을 흑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요. 그 외에도 KG 케미칼이라든가 법정 관리 나온 거를 거의 다 흑자로 만든 마이다스 손인데 지금 이제 KG 모빌리티도 분기당 1분기에 1조 실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KG 과거에 액티언 보면 정말 차인가 싶은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디자인을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제 뭐 16,000대나 대기를 했냐 싶은데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KG 그 차랑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차랑 완전 다르게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곽재전 회장의 영업 능력이라든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업을 갖다가 이제 흑자를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다라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흥태 매니저에게도 X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KG 모빌리티 X 들어주신 이유 어떻게 됩니까? 액티언 차량이 이쁘네요. 네. 이쁩니다. 네, 예쁘긴 한데 예쁘긴 별로입니까, 한데 주가는? 3천만 원 중후반대 가격, 뭐 싸게 사면 3천만 원 초반대도 사고 있겠지만은 이 액티언 차량에 대해서 과연 이거에 대한 액티언 차량 신차만 놓고 주가를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쌍용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KG 모빌리티에 대해서 같은 가격대에 대한 차량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쌍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을 또 선택하고자 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사전 계약이 워낙에 또 많이 예약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신차에 대한 흐름도는 1년 지나고 나서 봐야 되지만 이 차에 대한 어떻게 좀 안 좋은 리콜에 대한 성향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차량 판매 예약 대수만 가지고 주가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만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을 해보자라는 뷰를 제시해 주시면서 KG 모빌리티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KG 모빌리티 동그라미 2개 그리고 X 하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식품주 그중에서도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삼양식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3.1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식품주가 상승을 했었는데 따로 이유가 있었던 건지 들어보면서 전반적인 O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지금 시점에서도 담아봐도 좋을까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료들 자체가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제 미증시에서도 증시 별로 안 좋았을 때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과 관련된 거였었는데 삼양식품 자체도 약간 음식 쪽에 있다 보니까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리 약간 대안주로서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식품주들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이슈는 따로 없었던 건가요? 네, 특별한 이슈보다는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식품주 따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기보다는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주 역할 정도로 상승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O 의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X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반짝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일단 워머니 가격이 올라왔고 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흐름도는 아직 이제는 조금 철이
지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일단 실적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또 나올지는 좀 기대를 또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봤을 때 비롯하고 났을 때 발표하고 나서부터 좀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일단은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는 게 경기 민감주를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를 지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지션 잡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OXX 삼양식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식품주라고 할 수 있는데 결이 조금 다르죠. 삼양식품은 수출 모멘텀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교촌 F&B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넓히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글로벌 점유율 정도는 한 3.8%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보다는 내수 시장에 강한 종목인데요. 교촌 F&B 치킨 가격을 인상하면서 미움을 사긴 했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교촌 F&B 담아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의외로 5가 3개나 나왔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5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상장돼 있는 치킨 회사 중에 뭐 시총이라든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교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게 교촌이 굉장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 닭을 튀기겠다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이제 큰 시세가 났다가 조정을 거쳤고 12,000원 갔다가 적당히 이제 10,000원 밑으로 해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10,000원 밑에서 조금씩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우리 올림픽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매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10,000원 이하에 사서 12,000원 정도에 판다면 뭐 저 괜찮은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12,000원 정도에서 팔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도 5 의견 주셨죠? 바로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요. 이거 맛있겠는데요? 네, 신메뉴가 나왔죠. 네, 교촌 이거 옥수수. 사진 보고 있는데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진 찍어 와이프한테 카톡 보냈어요. 이거 오늘 밤에 먹자고.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아마 좀 판매량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메뉴 교촌 옥수수 관련해서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어떻게 김웅태 매니저님도 사진 보니까 조금 입맛이 당기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X를 들으려고 했는데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림픽 때 두 분이 치킨을 뜯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두 분의 의견에서 제가 한번 밀어드리기 위해서 5를 드렸고요. 네. 전적으로 두 분의 의견 한번 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가 치킨을 뜯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관점에서 5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촌 F&B 크게 또 상승이 나오면 우리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유튜브에서 신메뉴 관련해서 먹방을 해보는 걸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다. 네, 좋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꼭 할 수 있게 교촌 F&B 앞으로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종목 어떻게 성적표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받았던 종목은 2 종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자가 5 의견을 받았고요. 교촌 F&B도 동그라미 3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티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를 받아봤고요. 삼양식품 지금 살짝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5 의견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통해서 5 종목 파헤쳐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매니저들은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 인사이트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웅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25,000원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딱 찍어 놨는데 세로노로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단기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에 대한 단기 매매의 신 김웅태 매니저가 부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기 트레이닝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의 신 김웅태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일단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 투매와 더불어 시장에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왔을 때 50%에서 100%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라 생각되니까 50%에서 100% 나올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50% 100%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원전주 다 팔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원전도 살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원전을 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오늘 TSMC가 컨퍼런스콜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지금 소부장 자체가 별로라고 하겠지만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봤는데 지금 소부장들이 좀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10시 10분에 그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다시 또 언제 들어가 봐야 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10시 10분에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